상가함수. 일반각과 호도법. 자, 우리가 하는 일반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각의 표현 방법은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개서 그 한 칸을 1도라고 합니다. 그 1도를 또 60개로 쪼개면 또 그 한 칸을 1분이라 합니다. 그 또 1분을 60개로 쪼개면 그 한 칸의 크기를 1초라고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엄청 섬세한 거를 할 때 그렇게까지 각을 쪼갠다는 뜻이고, 호도법이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를 각도로 대처를 하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기준으로 호의 길이라는 것을 곧 중심각으로 생각해 버리겠다.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일단은 그 도를 쓰는 거를 60분법이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60도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새롭게 각을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60분법은 뭐가 있냐 하면 단위라는 것이 있어. 새로운 단위를 개발하는 거죠. 60도, 60분, 60초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쭉쭉 쓰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 호도법은 뭐를 가지고 각을 표현한다고? 길이를 가지고. 그럼 호도법은 길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니까 길이, 수직선상에 길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다라는 거야. 이거는 새로운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단위가 있기 때문에 1m, 1cm는 다 다른 거잖아. 이 도도 뭐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야. 근데 길이라는 것은 수직선에 표현이 되니까 실수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적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가함수, 우리가 쓰는 일반 다항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에서 노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실수에 관련된 거를 이제 미적분할 때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법이라든지 적분법이 완전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래서 제일 편하게 하려고 호도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호도법이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해지면. 큰 각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걸 보면, 자, 일단은 일반각과 호도법 되어 있으니까 일반각이라는 것은 뭐냐? 기준을 잡아야 돼요. 좌표평면상에서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고,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중심에서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각을 생각을 해보자. 그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동경의 위치, 그냥 흔히 그냥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간단한 각, 작은 각을 임의로 알파라고 쓸게요. 그 다음 요 녀석이 가지는 일반각이라는 것을 세타라고 쓸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요쪽 위치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고 가는 건지 두 바퀴를 돌고 가는 건지 세 바퀴를 돌고 가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거꾸로 한 바퀴 간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두 바퀴를 돈 다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것은 360도라는 것을 정수 바퀴 회전을 한 다음, 회전하면 당연히 시초선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360도 돌면. 거기에서 그냥 알파만큼 더한 위치입니다 하는 것이 일반 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문자의 범위에 따라 이 각에 대한 이 n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일반 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시초선이라는 말이 있고 강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1, 2, 3, 4분면 도는 느낌 있죠? 그게 양의 방향, 반대로 음의 방향. 보기 1번 120도, 390도 저를 나타내는 각은 다음과 같다. 그냥 그렇대. 보면 알 겁니다. 일반각 아까 적어줬던 경이 나왔어요. N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더라? 여러 바퀴 돈다. 정수 적혀있고 몇 바퀴 돌아봐야 무조건 여기다 이 말인 거지 뭐. 거꾸로 돌든 정방향으로 돌든 아무튼 알파만큼만 더 가면은 되더라. 동경 일반각을 구해보자. 1번 일반각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하면 끝이라는 거죠. 얘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 흔히 0보다 커나갖고 360도보다 작은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로 쓰고 특별한 말이 없다면 마이너스 60도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저기에 맞춰서 생각해라 이 말이겠죠. 전부 다 360도 곱하기 n은 기본으로 써주시고 첫 번째 건 플러스 50도 두 번째 건 뭐겠어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써야 돼. 360도를 한 번 더하면 마이너스 225도인가요? 그지? 360도를 한 번 더 더해주면 헷갈린다 그죠? 빼기 225 하면 되니까 5에서 3, 135도네? 그럼 플러스 135도 이렇게 쓰면 된다 뜻이겠죠. 360도보다 크니까 이제 빼줄 거야. 두 바퀴가 720이고 세 바퀴가 1080이니까 빼기 1080 하면 될 겁니다. 그럼 60도, 그럼 플러스 60도 뭐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플러스 720도 때려서 315 되겠지요? 자, 4분면의 각 1, 2, 3, 4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1, 2, 3, 4분면의 경계란 X축과 Y축이다라는 거. 이 Y축의 양의 방향 부분은 90도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X축의 음의 방향의 위치는 180도 X축의 양의 방향은 0도 Y축의 음의 방향 쪽에는 270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대뜸 1,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그냥 0도에서 90도입니다 하면 안 돼요. 예각이란 말을 은근슬쩍 줬지만 이게 한 바퀴 돌고 거기 가는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1, 4분면 각이다 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 해놓고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씁니다. 알파도까지 쓰는 게 정확하겠네. 그때 알파라는 게 0보단 크고 90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정수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1번 몇 사분면 각일까요? 360을 빼면 100도의 위치다 그죠? 그래서 2사분면 720을 빼면 50도가 되니까 1사분면 720을 더하면 210도가 된다 그죠? 3사분면 720을 이거는 360만 더할까? 마이너스 32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30도만 가는 거니까 4사분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귀찮으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것은 기본 옵션으로 다 있어요. 그지?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것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써서 이 알파가 가지는 범위만 0에서 90인지
90에서 180인지, 180에서 270인지, 270에서 360인지만 정해주면 4분면의 위치가 다 결정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호도법.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60분법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각도의 눈금 단위는 1도다.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저거 같이 도로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다. 아까 전에 뭐 이야기 다 해서 넘어갈게요. 호도법.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돼 있죠. 그지?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도 은근히 많이 썼다는 거겠지. 호, 각, 도의 크기를 재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호도법. 그래서 반지름을 지금 여기서 RR 했을 때 1라디안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지 않나 싶어요. 반지름 1이라고 잡았을 때 쫙 껐어. 그때 이 길이가 곧 뭐다? 중심각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디안 이걸로 이제 정의대로 써보면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호의 길이라는 건데 공식대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대로 써보면 호의 길이 R이란 2π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R 2 그래서 180도는 파이 곱하기 x인데 이 x를 뭐라고 정의할 거다?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로 나타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 이 원 한 바퀴가 얼마인데요? 2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파이. 그거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잖아. 그게 파이입니다. 이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한 바퀴가 뭐지? 2파이 아이가. 그러니까 중심각을 2파이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호도법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도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참고로 1이란 3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이게 180도의 의미니까 60도. 4분의 파이는요? 45도. 그럼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얼마라고 알고 있죠? 아니, 숫자로. 3.14 얼마.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커요. 근데 4분의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네? 그럼 얘는 1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각은 45도보다 크고 6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45도보다 60도에 조금 더 가까운 각이다. 얼마였더라? 56점 얼마였나? 57점 얼마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이제 1이라는 각이 뭔지 알면 조금 나아집니다. 저기 있네. 1라디안은 뭐라고? 57점 몇 도? 됐지? 그러면 이제 2라디안, 3라디안 이런 걸 했을 때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좋아지니까 몇 도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육신분법 호도가 전환하는 건 뭐 이야기했고 60분법을 보고 호도법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엄청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요령을 대충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참가함수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항상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에서 얼만큼 벌어져 있느냐를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 4분면 각이라 할 수 있는 30도, 45도, 30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서 60도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30도란 180도에 대해서 6분의 1이다 이가. 그래서 6분의 파이. 45도란 4분의 파이. 60도란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치가 뭐지? 파이. 여기 위치는 0 또는 2파이. 뭐 여러 바퀴 돌긴 할 건데 일단 한 바퀴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150도는 30도 벌어진 거잖아. 여기 기준으로. 135도는 여기 기준으로 45도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 120도는 파이를 기준으로 60도 이렇게 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라는 거에서 6분의 파이를 뺀다, 4분의 파이를 뺀다, 3분의 파이를 뺀다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1 빼기 6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빼기 3분의 1 이런 거기 때문에 6분의 5파이, 4분의 3파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3, 4분면 각을 볼 때도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들을 이제 더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니까 6분의 7파이, 4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4, 4분면 마찬가지 30도 벌어지고 45도, 60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2파이에서 그냥 뺀다 생각하면 돼요. 2에서 6분의 1, 2에서 4분의 1, 2에서 3분의 1을 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5파이, 4분의 8에서 1 빼니까 뭐 7파이, 6분의 10이니까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전체적인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느냐. X축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더해졌다 빼졌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분모가 6이라는 뜻이에요. 45도 벌어져 있는 것들은 분모가 4고 60도 벌어진 것들은 분모가 3이다라는 공통점이 다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좀 더 편리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6이다. 그럼 무조건 30도로 생각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분면의 위치를 조금 고려해 보면은 부호까지 결정이 되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파이꼴은 무조건 Y축 위에 있는 거다. 정수 파이는 X축에 있는 거다. 요거까지 해놓으면은 각의 위치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자, 호도법은 60분, 60분 호도법으로 고쳐라. 뭐 이런 게 있대. 일단 호도법을 60분 분법으로 고치는 건 엄청 쉬워. 파이를 180도로 바꿔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1도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파이. 즉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단위 변화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도 대신에 180분의 파이를 갖다 붙이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2번만 쓰면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다 라고 써서 너는 3분의 2 파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가시면 됩니다. 자, 원 모양 그려놨죠? 이 모양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 탁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 공식을 보시면은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꼴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야. 거기서 거기지만 360분의 뭐 이런 분수 딱히 없잖아요. 2분의 1 정도야 간단하니까. 자, 호의 길이 공식 그대로 가보면 L이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 이때 세타는 라디안으로 쓴 거예요. 호도법으로 쓴 거예요. 됐지? 자, 우리가 기본 공식을 보면은 호의 길이는 2, 파이, r, 그냥 숫자, 얘는 길이 표현. 단위까지 써볼게. 센티미터 보통 많이 썼으니까.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도라고 써야 돼. 가장 정확한 거는. 그러면 이 도가 단위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단위는 센티미터밖에 없지. 그게 이게 길이란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를 라디안으로 쓰고 이 2파이라고 하는 숫자를 360도라고 생각해 버리면 깔끔하게 없어져서 길이밖에 안 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r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여기서도 세타. 파이가 180도잖아요. 180도, 360도 나눠서 2만 남더라.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때 이 녀석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라고 r 제곱을 찢어서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호의 길이잖아요. 방금 위에서 구했던 r 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도 쓴다. 중학교 때도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들 당연히 알아놔야 된다는 뜻이고, 둘레란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 길이들의 합, 반지름, 호의 길이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타는 호도법이라 했어요. 생략할까? 중심각 크기 세타를 60분보로 표현해라. 안 할래.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 여기 쭉 읽어보면은 360등분의 인위적인 분할을 대신해서 더 자연스러운 단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360도로 나눴다, 360개로 나눴다. 1도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실수 1하고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했다라는 것이고, 상함수 정의역을 뭘로 정의하기 위해서, 실수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다. 그래서 배운다. 그래서 호도법은 각을 실수화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주르르.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수학의 세계에서는 도보다 라디안이 더 표준이 되더라. 그래서 호도법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뜻이 돼요. 자,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둘레가 A로 일정하대. 그러면 임의로 그려 넣으세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R, L. 2R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 말인 거야. 응? 그럼 뭐 넓이가 뭔데요?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 굳이 없는 중심각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걸 이용하자. 그럼 얘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 둘레에 관련된 가지고. L이란 A 빼기 2R이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R, L 대신에 A 빼기 2R 이렇게.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위로 볼로. X축에 걸리는 지점이 0과 2분의 A. 따라서 최대는 R이 4분의 A일 때다. 그래서 4분의 A일 때다. R이 4분의 A래. 그러면 R이 4분의 A래. 2분의 A 아닙니까?
2분의 a니까 L도 2분의 a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중심각을 곱하면 이놈이 된다라는 건데 2만 곱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둘레가 일정하다면 중심각이 2일 때 넓이는 최대가 될 수